AI에 대한 영상들이 이어지면서 도착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할 맥락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자료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라는 걸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PPT 쓰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질문이 달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배웠던 AI를 잘 하시는 분들 슬라이드 간마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에도 여러 번 다녀왔고요. 저도 최근에 세바시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간마로 완성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이 AI를 활용해서 내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많이 편안해진 세상이다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미래에 생길 것 같다 생각이 스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같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시를 좀 준비를 했냐면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맥락을 준비를 했냐면 그냥 제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준비를 하면 그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발표력이 좋아서 AI가 그렇게 해준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너무 생소하고 잘 모르고 하지만 AI의 도움을 받아서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발표를 꽤나 논리정연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들고 왔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부동산 전문가와 제가 1대1 세션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내로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 경험도 많으시고 실제로 수강생분들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하신 사례도 많으신데요. 이분은 간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였어요. 강의안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황 가운데 간마를 사용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같이 1대1 세션을 통해서 함께 했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깜짝 놀라시는 경험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 현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좀 끌어내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GPT 클로드 이거 사용하는 건 따라오고 계셨잖아요. 오늘 저도 클로드를 쓸 텐데 이 클로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간마에 넣을 프롬프트를 추출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강의를 초보자들에게 진행할 건데 1시간이고 종잣돈 1억 미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강의인데 이것에 대한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획안을 간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질의응답 및 마무리까지 60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10가지 아젠다를 받았는데요. 전문가분이 보시더니 정말 이 내용이 중요해요 라고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요. 간마로 넘어갈 겁니다. 가장 위에 나오는 간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로그인을 요구를 받으실 텐데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전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교육용이고 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기타고 그리고 간마는 예를 들어 친구가 추천했다. 제출을 하고 나면 그냥 간단하게 조사를 한 과정을 지나서 첫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아래쪽에 돈을 내고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친절하게도 400크레딧을 넣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크레딧이 다 사용될 때까지는 간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과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3가지가 떠요. 비교도 좀 해드릴게요. 인기라고 되어 있는 생성 파트를 눌러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데 이렇게만 넣어도요. 생성해달라고 하면 작업을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시겠지만 윤곽선을 벌써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정도를 초보자가 알아야 된다면 이런 개념이 필요할 텐데 확인하는 맥락인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말이 되는데 싶으면 계속을 누르면 되는 거죠. 눌러보면 여러분께 테마를 고르라고 나오고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만들고 싶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 생성을 눌러보면 이 분위기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시장을 이해하는 것, 유형은 어떤 게
게 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건지 쭉 이러한 내용에 대한 10장짜리 슬라이드를 바로 즉시 만들어주는 거 보이시죠? 잠시 기다리면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감마가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보지 그래 라고 생성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나는 전혀 무리가 없어,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 발표를 하시면 되지만, 제가 아까 준비를 한 것처럼 클로드랑 준비를 한 것은 조금 더 정교하게 명령을 좀 넣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좁고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강의안이 만약 나한테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한 다음에 감마로 다시 빠져나오긴 하는데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넣는 겁니다. 지금 준비가 된 컨텐츠를 넣으면 이 10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 물을 거예요. 생성과 보존 그리고 응축이 있는데요. 이 각각각을 눌러보면 다른 버전의 슬라이드가 좀 만들어집니다. 생성을 눌렀을 때는 저 내용을 바탕으로 사뭇 다른 내용이 좀 펼쳐지는 양상이 있고요. 보존을 눌렀을 때는 저 내용을 꽤나 많이 존중해주는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시는데요. 클로드에서 만들어진 목차가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보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한국어로 이미지를 출력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명령을 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는 10장으로 구성해 달라고 올리고요. 계속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테마는 약간 좀 핑키핑키한 걸 골랐는데요. 이번에는 얌전한 걸 골라볼게요. 그레이의 하얀 바탕, 그리고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거 보이시나요? 저희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랑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까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 1억 미만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가이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기본 개념을 잡아주고 종잣돈 1억 미만으로 시작을 한다면 어떠한 현실,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짚어줍니다. 조금 더 정교화한 상태에서 감마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만약에 발표 고수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 저는 근데 이런 AI의 간섭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얘기를 강의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기보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준비하고 보구가 저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것을 도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필요 없는 정보를 주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감마를 안 쓰는 게 나은 거냐? 아니요. 그런 경우에도 감마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떻게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빈 문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도 됩니다. 빈 문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마치 그냥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마라고 하는 툴을 맨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슬라이드를 하나를 내가 만들 텐데 여기에서 템플릿을 고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왼쪽에는 그림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야. 이런 걸 골랐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생성함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미지는 아파트를 좀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이 그림이 잘 어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로 찾고 넣는 것도 너무 유용하게 잘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들 때에는 영상 자료를 넣고 싶다. 유튜브를 함께 보고 그 유튜브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가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튜브 동영상을 URL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썸네일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이 정보를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보를 그대로 존중한다면 이렇게 유튜브 확인 필수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이 슬라이드는 유튜브를 같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건 거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르면 유튜브를 함께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빈 문서에서 시작해서 내가 PPT를 만드는데 다양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매력적인 슬라이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AI와 함께 수정해 나가면서 만드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이 감마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컴퓨터 연결하고 그리고 슬라이드 띄웁시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자체를 띄우시면 돼요. 그래서 PPT를 슬라이드 쇼 보기를 하듯이 프레젠테이션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 슬라이드를 수정함에 있어서 내가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좀 넣고 싶다. 꺾은 선형 차트가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럼 여기서 차트를 편집을 하고 만들고 이것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입력이 되는 모습이죠.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 이어지는 질문은 PPT로 문서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슬라이드가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눌렀을 때 PDF로 내보내거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확장자를 가진 그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된 그 파일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 기관 또는 회사 또는 학교에 전달을 하면 그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런데 감마를 그냥 띄우고 할게요를 허용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서 나는 감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듯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용이 된다면 감마를 띄우고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착할 것 같은 질문이 이미 존재하는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니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러프하게 만든 파워포인트 과거 자료를 감마에서 좀 예쁘게 변화만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다 해봤어요. 여기에서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 얘가 디자인만 싹 바꿔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예 완성된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바꾸는 것만 해주는 훌륭한 AI가 세상에 이미 나온 건 아닌지 물어봤는데 아직 그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AI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기획을 하고 얘랑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그때 감마의 도움을 받는 거 너무 좋으실 거고요. 직장에서 발표하시는 분들, 강의 현장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그리고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오프라인 모임이 많으신 분들, 아마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댓글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표현해주시고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유용하게 여러분과 쉽고 재미있게 AI의 트렌드를 따라잡고 기술을 따라잡는 영상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는다. 내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요. 그 관련된 영상이 저희 채널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마를 써야 되는 더 뾰족한 이유를 알고 싶다 하는 말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마라는 AI가 더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떻게 이 AI를 활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돈을 내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급하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1번부터 한 8번까지의 목차가 있는 사업 계획서 개요를 주고 그 내용을 작성해서 구청 직원한테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AI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 계획서를 만들 몇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서를 못 내겠다라고 포기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단한 사업 계획서를 단 5분 만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상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고서를 갑자기 제출하거나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사업계획서, 상사에게 줘야 되는 자료 뭐 이런 걸 만든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얼마나 급했는지 보이시죠? 얼마나 그냥 구청에서 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을 눌러봅니다.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을 누른 거죠. 그랬더니 에어비앤비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요청받은 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이 정말 백지를 위해서 출발한다면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AI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보고서들을 제법 많이 써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루 이틀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1분, 2분, 진짜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놀랍게 초안이 완성된 상태에서 저는 수정을 조금 가했습니다. 주소를 넣고요. 그리고 사업 개요라고 적어준 그 빈 화면에 이미지를 몇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어떤지, 시설에 어떤 식으로 자리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눕히고 재울 건지, 그리고 안전설비는 잘 되어 있는 건지, 영업계획은 실제로 실행할 영업들이 어떤 시기일 예정인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투숙객 관리 계획은 어떤지, 비상조치 계획은 어떤지를 쫙 정리를 해서 요거를 출력해서 구청에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한 큐에 통과. 정말 5분 안 걸렸어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가 반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랑 뭐가 다름? 그냥 파워포인트가 더 편한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음.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파워포인트 잘 다루시는 분들 파포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마가 편해지는 순간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돈을 내야 될까? 나는 프리 버전에서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과연 돈을 내서 내가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능이 너무 많던데 어떤 기능을 써야 잘 쓰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좀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를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레퍼럴 포인트를 함께 받는 바람에 저는 꽤나 많은 크레딧이 쌓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프로 버전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를 지출했더니 더 이상 크레딧의 의미가 없고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크레딧에 대한 부담감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순간 아예 없앨 수가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주겠다고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제가 돈을 낸 적도 없고 크레딧이 쌓여있지도 않고 몇 가지 실험을 하면서 주어졌던 400개의 크레딧은 다 소진을 해버린 아이디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프리로 시작해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어머 나 공짜로 쓸 수 있는 걸 다 써버렸네 하는 상태까지 제가 와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버전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에어비앤비 사업계획서를 갑자기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그런 행동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줘. 구청에 제출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개요 생성을 눌러보면 여기까지는 해줍니다. 서비스 제품 설명, 시장 분석, 경쟁 환경, 마케팅 전략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오는데 하지만 당신은 크레딧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금제를 눌러보면 우리는 2가지 선택을 맞이하게 돼요. 플러스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를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봤던 거랑 가격이 다르네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조심하세요. 연간 결제 보고 계십니다. 즉 내가 여기서 결제를 하면 8달러, 15달러의 결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결제하기로 약속을 하는 금액은 곱하기 12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 월간으로 나는 한 달치만 딱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버튼을 바꿔주셔야 돼요. 월별 결제로 버튼을 바꾸면 여러분이 10달러 또는 20달러를 내면 그러면 플러스 또는 프로 기능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뀔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크레딧이 의미가 없어지는 무제한 AI 생성은 플러스든 프로든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프로로 가게 되면 이미지 생성 툴들이 좀 화려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예전 영상에서 플럭스라고 하는 아이가 유료인데 그레이드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플럭스의 이미지 만드는 툴 중에 가장 높은 버전, 그 다음 이매진 3 아니면은 달리 3 이런 식으로 고급 버전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할 때에도 단순하게 편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급 AI 모델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카드를 만들 때 10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30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AI의 도움을 받은 풍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그거의 절반만 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AI 안 되고요. 고급 AI 편집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 15개의 카드까지만 가능하고 감마 배지 정도를 지워주는 정도로만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태에서 내가 10달러짜리 플러스를 쓸지 아니면 20달러짜리 프로를 쓸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해서 레퍼럴 포인트에 포인트가 쌓여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쓰지 않더라도 꽤나 많이 풍성하게 쓸 수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발표를 되게 잘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내가 발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멋진 발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과거 수년 동안의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발표자를 오늘 한번 만들면서 뭐를 주의해야 될지 감마랑 한번 탐색해 볼까요? 제가 아예 이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감마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셔야 될지, 어떤 식으로 슬라이드가 구성이 됐다면 수정하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프로 버전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크레딧이 많다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인기가 딱 표시가 되어 있는 생성 탭으로 가서 저는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우린 잘 만들고 싶은 맥락이고 발표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린 직장인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고 싶고 슬라이드를 만들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싶고 발표를 잘하기 위해 스피치 준비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프레젠테이션을 30개까지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유료 버전을 제가 쓰고 있는 만큼 30개까지 아예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생성해 볼게요. 윤곽선을 30장에 걸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주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제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만족을 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카드를 만들 때 텍스트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미지는 AI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플럭스 프로 가장 고급진 AI 이미지 모델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를 고르는 거죠. 테마를 고를 때 얌전하게 직장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깔끔하게 한번 가볼까요? 생성. 제가 프로를 사용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다면 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주고 싶은 나머지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모래시계가 좀 오랫동안 돕니다. 심지어는 웹 검색을 결정해두면 웹에서 다 찾아오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미지
이미지 한 칸 한 칸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내용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텍스트의 양을 좀 많게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텍스트의 양을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 이런 거는 처음에 프롬프트에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정해 볼 수 있느냐를, 그걸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프로의 퀄리티가 느껴지는 메인 사진입니다. 직장인인데 발표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맥락이네요.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근데 여기가 좀 심심해 보여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미지 요소를 좀 추가해줘 라고 하면 이미지 요소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갑자기 이모티콘이 막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모티콘을 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사진을 넣어서 풍성하게 보이게 해줘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오른쪽에 이미지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플럭스 프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모습인 거죠. 완성이 됐습니다. 오, 되게 실물 같지 않아요? 정말 사람 같고 진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4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제에 대한 깊이는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너무 텍스트가 많은 거죠. 이렇게 텍스트가 많으면 발표 자료에 저는 눈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또 마음에 안 든다면 여기서 언어를 간소화시켜봐를 클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소화를 눌렀을 땐 이렇게 짧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은 핵심 소재만 드러나게 바꿔줘. 이렇게도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이미지의 위치를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위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템플릿을 좀 바꿔볼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필요한 슬라이드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카드 템플릿. 내가 템플릿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건 차트야 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 넣으면 특징이 접혀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오늘 청중의 관심사,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뭔가를 첨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펼치기를 해보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페퍼로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접고 이런 식으로 청중을 분석하시고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과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건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30장이 너무 많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30장의 카드를 나는 다시 간결하게 5장 정도로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5장 정도로 요약해서 발표를 어떻게 잘하지? 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요번엔 텍스트 양도 좀 간략하게 가고 이미지 출처 자동으로 가고 그리고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딱 5장으로 준비를 해줬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간소화를 시켜놨으니까 지금 텍스트가 별로 없어요. 아까 버전보다 훨씬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주제를 잡고 재밌게 얘기하고 근거가 나오고 요약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제가 잡혔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감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워포인트보다 감마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스피치를 준비할 때는 사실 연습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다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시면서 발표의 내용까지 준비한다면 분명히 탄탄한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만약 PPT로 구워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완성이 됐다라고 느끼신다면 여기에서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가 파워포인트로 변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내보내기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나왔죠.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하도록 경로를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저장된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감마에서 봤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글씨체가 등장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뭘 해주시면 좋으냐면은 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글꼴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게 DM 산스로 되어 있는데 이 글씨체를 전부 노트 산스로 바꾸고 싶다. 바꾸기를 누르면 전부 바뀌었습니다. 깔끔해졌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서식에서 글꼴 바꾸기, 인터가 노트 산스, 통일 싹 바뀌었죠?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느낌의 슬라이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이 글꼴이 너무 촌스럽게 바뀌어서 너무 괴롭다 하는 제보들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글꼴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제공하는 글꼴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윈도우다. 나는 글꼴을 어디서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챗 GPT가 그 경로가 어디인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너무 신기한 세상이죠.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감마를 두 번째로 다뤘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감마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감마 영상 확인하시면서 내가 유료 버전 쓸지 무료 버전 계속 써도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크레딧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저는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추가로 주시는 크레딧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다 그냥 이제는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리긴 했지만 여러분께서 더보기란에 있는 댓글란에 있는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감마를 시작하시면 400 크레딧이 아니라 600 크레딧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200이 쓰다 보면 진짜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챙겨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발표 잘하는 법 유튜브 영상들 연재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끊김없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발표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꼭 지난 영상들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발표 준비, 자료 준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를 크게 증가하면서 제가 커뮤니티 탭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라이브를 할 때 라이브가 시작된다 말씀도 좀 드리고 어떤 것을 같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어느 채널에 가면 주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소한 저에 대한 안내는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시작한 만큼 여러분께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대화를 좀 하고 싶은 맥락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탭도 참고해 주시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저희 상담 직원들이 상담도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에서도 반갑게 만날게요. 저희 채널이 거의 10만 가까운 구독자가 되는데 견인을 한 두 개의 대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PPT 발표와 관련된 영상들이었는데요. AI를 사용하면서 발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는데 저희가 발표 자료 만들 때 어디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나 생각해보면 도형 넣고 인포그래픽 넣고 뭔가 시각화 자료를 넣는 거에서 저는 시간을 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IBM이라는 직장은 6층에 그것을 만들어주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걸 보통은 그렇게 분업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끙끙거려야 되고 내가 혼자 야근해야 되는 거고 마음에 들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그 파트를 담당할 기가 막힌 AI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냅킨 AI인데요. 바로 여러분들께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는 AI인지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냅킨 AI를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비주얼 AI for Business Storytelling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멋진 도형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도형들이 전부 텍스트에서 생성되게 되는 그런 AI입니다. 바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 냅킨 AI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냅킨 AI를 켜보겠다라고 했을 때 드래프트를 AI와 함께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빈 화면에서 시작할 거냐 라고 여러분께 선택하도록 나올 겁니다. 저희는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개념을 넣어주기만 해도 그것에 대한 개요를 짜주고 본문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보지 그러냐 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눌러볼게요. 텍스트를 AI를 이용해서 생성해보자 라는 화면이 떴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만들어가는 시간을 발표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돕는 시각화 AI 냅킨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적고 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돕는 시각화 AI 냅킨은 어떤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냐면 1, 2, 3, 4 나오고요. 활용 사례는 어떤지, 결론은 어떤지 한 페이지에 굉장히 심플하게 글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봤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특히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이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쭉 뭔가로 만들고 싶다면 이 번개 표시를 누르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내가 어떤 아이디어만 딱 있고 그 아이디어를 줬더니 내용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꾸며지는 것까지 한다. 이렇게 쓰실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누군가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훨씬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드래프트부터 같이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블랭크 화면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즉, 빈 화면에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AI와 함께 작업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 과정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냅킨을 누르고요. 블랭크 냅킨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빈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평소에 준비해 놨었던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수강생분께 받았던 질문인데요. 개인 브랜딩을 하는 것과 상품 서비스 브랜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컨텐츠 전략이 달라져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텍스트가 빡빡하니까 눈을 좀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번개 모양이 뜬 자리를 제가 누르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번쩍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가장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도식은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걸 골라볼게요. 컬러도 한 번 더 선택하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딩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개인 브랜딩의 내용으로는 본인의 가치와 전문성을 강조를 하자.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업적인 이야기를 잘 조화롭게 컨텐츠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도식으로 준비를 하니까 텍스트로만 준비가 되는 거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설득도 잘 되고 눈에도 쏙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공감하시면서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이렇게 앞에 가만히 두면요 버튼이 하나 떴죠. 이걸 또 눌러보면은 앞에를 꾸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브랜딩, 사업 브랜딩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요거에 잘 어울리는 거가 만약에 제가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집어넣고 이렇게 예쁜 도식 태그가 앞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브랜딩 시너지라고 눌린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 네모난 걸 눌렀을 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되게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가 한 계정 안에서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콘텐츠 카테고리 구분을 먼저 하고 요거를 클릭하면 또 이 안에서 이것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컨텐츠 카테고리 구분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 효과를 넣어볼게요. 요걸 먼저 한 다음에 만약에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넣고 싶으면 컬러를 넣으면 돼요. 여기서 까만색, 그리고 얘도 여기서 까만색.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거는 탁 누르고 콕 누르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선을 내가 화살표로 하겠다라고 하면 구분을 한 다음에 비율을 설정하는 거구나 하는 거가 바로 완성이 됐어요. 요 앞에도 아이콘 하나 달아줄까요? 바로바로 꾸며지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로만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 시각적인 경험을 좀 할 수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텍스트로만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꾸미고 연결도 하고 도식도 넣고 하니까 확 보기가 좋아졌죠? 즉 여기서도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컬러든 폰트든 스타일이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내보내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께서 PDF나 PNG로 사진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SVG라는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박인 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또 세밀한 수정이 가능하고요. 웹페이지로 넘기게 됐을 때에도 벡터 파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자유도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온 SVG 파일을 그룹 해제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개체가 됩니다. 즉 여기서 빈 글을 싸면 고체로 바꿔본다. 바뀌죠?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도형 채우기를 나는 핑크색으로 하겠다. 핑크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도 개체별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파워포인트로 옮겨가신 다음에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발표 자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 문서에 쓴다거나 아니면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직원분과 소통을 하는 공간에 우리 콘텐츠 회의할 때 이 내용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와주세요. 기획안 만드실 때요. 라고 하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4가지 컨텐츠 카테고리 분할해서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상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는 동료, 협력사, 누구든 함께하는 분들께 조금 더 시각화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주실 것 같은 질문, 유료겠죠? 돈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것들 돈 단 1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시연에서 본 수준을 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켜보시고 사용해보시고 파워포인트든 보고자료든 여러분의 블로그든 소통이든 어디에서든 즐겁게 여러분의 텍스트를 도식으로 바꿔보고 플로우 차트로 바꿔보고 차트로 바꿔보는 경험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냅킨 AI 하나만 잘 활용해도 도형이라든지 차트라든지 표라든지 눈에 쏙 들어오는 뭔가를 만드는 거 하실 수 있거든요.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깜짝 놀라키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서 유익하다라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또 라이브에서 다루어드리고 있는 보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커뮤니티 탭에 있는 라이브 일정들 확인하셔서 맞는 주제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또 함께 꼭 하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여러분의 Q&A도 해결하는 경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